WHO가 한국에서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진정세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곳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백순영 가톨릭의대 미생물학교실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하루는 518명이 추가가 돼서 모두 6,284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요 며칠 사실 감소세를 조금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500명대로 조금 늘었는데 전반적인 추이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이거 지금으로서는 감소세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이제 전화를 보면 2월 18일 31번 환자가 처음에 발견된 이후로 10명, 20명 이렇게 2배씩 쭉 늘어나다가 2월 말일 날에는 909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더 증가하진 않고 떨어져서 500명, 6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3월 달 중에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즉 100명, 사이로 500명, 600명 큰 차이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감소세라고 볼 수는 없고 안정세이고 또 이 대구 신천지 교인들의 유증상자들의 진단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특히 요양원이라든지 원내 감염이 우려했던 대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 우려를 막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이렇게 몰려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근데 대구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경북에서는 반대로 좀 높아지고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상황이 이것도 예상되었던 상황인 것이요. 네. 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신천지 교인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확진 양성률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경산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산은 경북 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경산이라는 곳은 대구와의 반나절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하철도 예. 있고 버스도 있기 때문에 더구나 신천지 교인들 교육기관 같은 데가 대구에 경산에 많이 있고 또 대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대의 젊은 여자가 더 많고 남녀 비율도 신천지 교인들 분포 그대로 여자가 더 많은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산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대구는 줄어들고 비율로 봤을 때는 경북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예견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 경북 봉화의 푸른 요양원 같은 곳에서도 확진자가 대거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가 8, 90대 그러니까 고령 환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어서 혹시 제2의 대남병원 사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와요. 예, 대남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굉장히 비참한 생활들을 하고 계셔서 우리가 잘 몰랐던 부분이 있었던 것인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병원 시설이 있다기보다는 요양원, 즉 병원에 장기간 입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고령이신 분들이 기저질환을 아주 장기간 앓고 계신 분들이 일반적으로 병원에 요양원에 입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실제 한번 감염되면 확진 양성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이 병원의 경우도 거의 마찬가지로 상당히 확진 양성률이 높기 네. 때문에 우려가 되는 바인데 사실 조금 다른 점은 대남병원인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 치료가 굉장히 늦었었거든요. 발견한 이후에도 치료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 병원인 경우 지금 확진은 되셨지만 어찌됐든 고령이고 높지만 여러 가지 기저질환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치료 시기를 빨리 찾아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즉 집중 치료를 지금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봉화는 그렇고요. 좀 올라와서 경기도 성남시로 가보면 네. 분당 재생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앞에서 9명이 확진을 받았어요. 병원 내 감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지금 아직 역학조사가 다 되지 않은 것은 그런 감염원이 확실히 어딘가 하는 것들이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예. 즉 이 감염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가족들은 또 다 음성으로 나왔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원내 감염은 맞는 것 같습니다. 동선이 겹치시는 분들이 다 감염이 되었고 또 환자 수도 상당히 지금 많지만 예. 지금 이 예는 오늘 나온 예인데 좀 모범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예는 서울에 있는 은평 성모병원인 경우 처음에 이송하는 요원부터 시작을 해서 14명까지 올라갔지만 환자 간병인, 보호자 이런 분들에서 14명까지 환자 수는 늘었지만 완전히 봉쇄가 돼서 그 이상 확산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도 확실히 봉쇄를 하고 그 위치에 맞게끔 잘 조치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 확산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알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기 때문에 예. 일단 빨리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 병상이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네. 한 600병상쯤 된다고 하는데 이 안에 있는 환자분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이 미리 선제적으로 지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예, 대구, 경북 지방에 그 진단하는 것을 좀 줄이더라도 뭐 얼마든지 더 지금은 늘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더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면은 이 병원도 은평성모병원이나 혹은 광주의 21세기 병원과 같이 큰 무리 없이 막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병원에 있는 원내 감염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은 이 환자들이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이 확산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짚어본 여러 사례처럼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뭐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정부 대응 어때야 된다고 보세요? 예, 지금은 이 신천지 교회 교인들의 그 진단은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이기 네네. 때문에 네. 실제로는 대구 시민 혹은 경북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 굉장히 인구 밀접 지역인데 지금 우려한 대로 수도권 지역에서 원내 감염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선제적으로 특단의 조치라는 의미는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은 전수조사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전수조사하고 격리하고 치료를 하면은 이런 것들은 막을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무증상인 신천지 교인 같은 경우 좀 남아 있는데 이게 중대본하고 대구시하고 좀 엇박자인 게 중대본은 3주 동안 증상이 없었던 환자는 아니죠. 신도들에 대해선 별도의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구시는 이와 반대로 꼭 검사를 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이 지금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견 쪽에 무게를 실으세요? 예, 지금 지침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2주라는 잠복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 예상을 해보면 2주 잠복기를 다 지나서 지금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있는데 이 증식이 상당히 느려서 1주 이상을 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복기에 있는 경우는 상당히 유전자 증폭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민감도라고 그래서 검출 한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뭐 전에 25번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에서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유전자 진단을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면역 항체를 가지고서 항체가 있느냐 없느냐 체열을 해서 IgM 혹은 IgG를 조합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것들의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은 이분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 건 회복되는 중간인지 혹은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혹은 전혀 감염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진단 방법이 훨씬 좋은 것인데 이것은 우리 진단검사의학과에서는 엘라이자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굉장히 아주 간편한 방법이긴 합니다. 유전자 진단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진단 방법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지금 문제는 네. 이것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긴 한데 아직도 평가가 끝나지 않아서 시각처에서 신속 사용 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이 상용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이런 문제들은 다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은 그것이 다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사는 해야 네. 된다라는 입장이신 거네요. 예, 일단 검사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예. 문제는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요. 자, 그리고 공적 마스크와 관련해서 이제 한 사람이 일주일에 2장씩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오부제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2장이라는 그 숫자도 그렇고요. 교수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절대적으로 수급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묘안이나 어떤 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정부 당국으로서도 이 이상의 방법은 할 수 없었을 것 같고 일단은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맞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공평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취약계통 꼭 필요한 혹은 의료진한테는 더 많이 가야 되고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좀 덜 가도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네. 또 우리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공포심에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뭐 쓰지 말라는 듯한 얘기를 하면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향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지금 권장하지는 않지만 제일 좋은 방법으로 재사용하는 방법 또 가능하면 나는 자신 있으니까 안 쓰겠다 하는 마음도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루 쓰고 마스크 버리시는 분은 거의 없을 정도로 정부에서 일주일에 2장만 수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관건은 수명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방법을 취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권장하지는 않지만 네. 식약처에서는 이게 위급 상황이고 수급이 안 되니까 네. 이 부분을 다시 권장 사항을 바꿔서 좀 신뢰에 문제가 생겼어요. 초기에는 꼭 써야 된다고 그러고 보건 마스크를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강제로 물러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깨끗이 잘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각 그러니까요. 예. 개인에게 맡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사용만 한다면은 깨끗이 위생적으로 또 이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사용한다면은 며칠이라도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거기다가 보건 마스크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살균 같은 것들도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살균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얘기하는 것은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살균을 했을 때 이 이 마스크의 기능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제일 좋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말리고 혹은 햇볕을 쬐을 수 있으면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햇볕을 쐬어준다면 자외선 처리 효과가 있거든요. 자외선이라는 것은 원래 살균 효과가 있지만 사실은 표면에만 살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자외선 살균기나 햇빛이나 자외선 살균기가 물론 훨씬 더 살균 효과는 있지만 예. 빛이 닿지 않는 부분은 살균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간단히 할 수 있는 이불 말리듯이 아주 깨끗한 곳에서 햇빛에 건조시키고 살균하는 과정을 거쳐서 위생적으로 사용한다면 재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이제 오부제가 시행이 되는데 요일 잘 확인하셔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서서 그 단신으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해서 고무적인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게 그 확진자가 좀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조금 아직은 회의적이시죠? 회의적이지는 않고요. 예. 그것은 완전히 맞는 말입니다. 감소세라고는 하지 못하더라도 네. 우리가 13만 건 이상이라는 이런 아주 대대적인 진단을 해서 환자 수가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내서 밝히고 격리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인데 네. 사실 다른 나라를 보면 그렇지 못하거든요. 일본이 아주 그 적반하장이라고 할까? 그 자기네들은 더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자체를 못 받게 하는 것이거든요. 일본의 지침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성공을 한다면은 즉 대구 경북을 막고 그 이외의 지역은 사실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수도권만 해도 200명이 약간 넘는 상황이고 감염원을 알고 있는 신천지라고 알고 있는 환자들이 한 반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감염원을 알 수 없는 부분들에서 이런 집단 감염 같은 것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게끔 잘 한다면 방역 당국의 이 방역이 잘 들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상황도 우리 민주적인 이 방역들에 의해서 즉 물리적인 봉쇄가 없이도 충분히 이렇게 방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WHO의 판단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중국에서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가 재확진되고 또 사망하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도대체 퇴원의 기준이 완치의 기준이 어떤 거길래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느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완치의 기준은 거의 비슷하지만 처음부터 이 중국의 이 유전자 진단 키트라는 것이 그다지 신빙성이 없어서 자꾸 임상 사례 정의도 바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15,000명씩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이런 일이 생겼었는데 네.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민감도가 그다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그 환자 안에 있어서 완전 완치가 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퇴원을 시키고 악화되면 사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민감도가 좀 더 높은 우리나라 것은 훨씬 더 민감도는 높습니다. 네. 하지만 새로 승인을 내주는 그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키트라는 것들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상용화가 된다면 가격 경쟁력도 생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즉 여러 개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더 싸고 더 정확한 것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이 진단 키트는 많이 평가를 해서 허가를 더 많이 내주는 것도 좋은 시점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끝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2주 동안 잠시 멈춤 캠페인을 함께 동참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언제쯤이면 대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2주면 괜찮을까요? 그것을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지금의 제일 큰 문제는 이제는 타겟이라기보다 그 방역 당국의 목표가 신천지에서 넘어가서 시간도 많이 지나서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히 일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이 바이러스의 숙주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만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떨어뜨려 줌으로써 즉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둠으로 해서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임 같은 것도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외출하지 말고 또 그 대신에 자기 면역력은 잘 지켜야 되니까 영양 부족되지 않게끔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게끔 하는 이런 개인 위생, 개인의 면역력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이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순영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